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뭐랄까 약간 천천히 설명하는 느낌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너무 또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 평소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님 목소리를 생각해가지고 좀 낮게 했는데 그렇죠. 제가 목소리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게요. 내가 뭐 제가 찍는 것도 많고 요즘 아시겠지만 제가 바쁘다기보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최근에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서비스의 뭐랄까 비즈니스 시장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고 기술도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먼저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외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디 가시나요? 네. 저희가 한 2주, 3주 뒤에 뉴욕을 가게 됐는데, 뉴욕에 컨센서스라는 그 블록체인 생태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큰 연간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행사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라는 행사를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컨센서스? 예, 컨센서스라는 행사고, 우리 그 뭐 합의 알고리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컨센서스. 그런가요? 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 블록체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합의를 또 이뤄내고 더 만들어내자,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고,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미디어 중에 가장 그 파워가 센 데가 미국에 있는 코인데스크라는 회사입니다. 코인데스크닷컴. 적어놔야겠네요. 네, 코인데스크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여서 전 세계 블록체인 뭐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어떤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이 열기를 느끼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그 컨퍼런스인 컨센서스 뉴욕에서 하는 5월 14, 15, 16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참여해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고요. 굳이 뭐 비교하자면 미국에서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가전 행사를 CES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행사나 아니면은 그 모바일 관련해서 제일 큰 뭐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랑 거의 비견되는 블록체인 쪽에서 가장 큰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인데스크. 네네. 한번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4회 오늘도 좋은 이런 좋은 정보 전 좋아요. 네, 오늘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공격인 것 같습니다. 디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읽어보시죠. 특정 시스템의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수 네트워크에 분산된 컴퓨터가 일제히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공격이다. 어쨌거나 에라님도 디도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맨날 뭐 디도스 얘기 나올 때는 뭐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중국에서 뭘 했네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 디도스 공격이 이 디도스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도스 공격이라 하면 여기 딱 써 있는 것처럼 특정 시스템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에라님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에라님 홈페이지 보통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쓰시니까 그냥 거기가 운영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독립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뭐 예를 들면 뭐 eran.com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 뭐 서버 용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 서버 용량에 따라서 그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유저 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뭐 eran.com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과부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본인이 사실 그거 다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서버 비용을 해서 나는 한 달에 5만 원만 내야지. 그러면 원래 개인 홈페이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5만 원을 내면 뭐 총 한 달에 5만 명까지 방문해도 된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는 100명까지 동시 접속을 해도 뭐 버티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0명을 버티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 eran.com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를 보여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 데이터 정보를 보여줘. 그래야 뭐 첫 페이지에 예쁜 본인 사진도 올려놓고 글도 안녕하세요. 뭐 에란의 일상을 뭐 이렇게 막 써놨을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요구를 하면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 서버는 100명한테밖에 줄 수 없는데 1000명, 10,000명이 요구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네. 다운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디도스 공격의 핵심입니다. 네. 핵심이어서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이런 데는 다운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갖다 놨어요. 기본적으로도 100만 명, 200만 명씩 접속을 하기 때문에 500만 명, 1000만 명이 접속해도 문제 없도록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네. 가끔 이제 뭐 서버 다운됐다, 무슨 정부 기관의 어떤 서버가 다운됐다 이런 건 사실 정부 기관이라고 하지만 정부 기관도 뭐 청와대나 아주 그 일반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페이지를 빼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접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운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 무슨 선거 때 선관위 뭐가 다운됐다 이런 것도 사실 선관위도 그 평소 때는 뭐 100명 아니면 뭐 그 선거 때도 한 10,000명 이렇게 접속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10만 명, 100만 명이 동시에 요구를 하면 네. 서버가 다운되거나 예, 그러니까 부하가 되고. 특정 시간 동안 접속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디도스 키워드. 공격. 네. 다음은 또 공격이에요. 51% 공격.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51%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행위다. 51% 공격에 성공한 공격자는 자신이 점유한 비율을 뺀 나머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부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 블록을 만들 수 있다. 해시레이트 파워의 51%를 공격자가 가지게 되면 네. 새로운 거래 확인을 막을 수 있어 모든 사용자의 지불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킹 공격이다. 네. 이것도 해킹 공격이네요. 네. 그런데 51%라고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요거 이전에 저희가 불백 키워드 몇 개 설명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뭐 비트코인이 분산화된 거래 장부 그리고 해킹이 불가능한 뭐 거래 장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거래 장부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블록을 계속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해 놓고 거기에 장부 내용들이 저장돼 있는데 다시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PC에도 있고 네. 에라님 PC에도 있고 수많은 미국에 있는 PC에도 있고 호주에 있는 PC에도 있고 유럽에 있는 PC에도 있고 그 많은 내역에 그 많은 PC에 똑같은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거기를 동시에 해킹을 해서 내용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의 기술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그 해킹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 51% 공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그 거래 장부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보통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들이 되게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상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채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푸는 행위라고. 근데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에라님 PC나 제 노트북은 너무 성능이 개인 PC용으로는 좋지만 채굴을 하기엔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제 채굴 참여는 거의 못 하거든요. 채굴 참여를 하고 있는 데가 누구냐? 중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채굴장. 그러니까 채굴장을 만들어서 채굴하는 PC들 이 문제를 푸는 컴퓨터 CPU, GPU를 모아놓고 거기서 막 채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채굴하는 거에 70~80%가 이미 중국에서 되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큰 회사가 한 3개 있는데 그 회사가 다시 중국 내에 전체 트래픽에 다시 70~8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70~80% 곱하기 70~80%니까 뭐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 정도 하면 50%에서 60% 정도를 몇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 자체가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 자체가 51%의 어떤 노드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쓸 수 있는 걸 장악하고 나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쓰면 그게 바로 거래 장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이 거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51%를 장악한 곳에서 거래 내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 모든 회사가 다시 합의해야 되고 그 노드들의 파워를 넘어서는 걸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51%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이 너무 많은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 채굴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려사항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좀 약간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좀 막는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도 계속 개발을 그게 이제 그 실제 거래나 이 뭐 판매 이런 거는 막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 자체는 막지 않기 때문에 그 채굴한 거를 뭐 해외에서 거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채굴장 형태를 가지고 있는 뭐 그게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서 51%를 가져가면 내역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확인입니다. 승인은 거래가 네트워크에 의해 처리되었고 그 거래의 철회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뜻이다. 거래들은 하나의 블럭에 포함될 때마다 하나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다. 소액 거래에 있어서는 한 번의 확인 정도가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고액의 거래에서는 6번 이상의 확인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한두 번도 아니고 6번 이상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비트코인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럭이 생성되고 블럭에 어떤 기록이 쓰이면 내가 이제 거래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 블럭들이 생성되고 나서 다시 확인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 검증하는 절차가 시간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래가 또 존재해서 이 거래가 아니라 뭐 다른 거래가 맞는 거래고 이 거래는 잘못된 거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상에서 처리될 때는 이 확인하는 작업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액 거래 같은 경우는 최소 6번 이상을 확인하고 나면 이 거래가 완전히 확정지어졌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래나 이런 걸 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6번의 확인 작업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느려진다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자체는 금방 일어나긴 하지만 그 확인하는 작업 자체까지를 다 확정하려면 아까 블록 생성이 에라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비트코인은 10분 단위라는 거 우리가 키워드를 배우면서 너무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나오는 블럭을 다시 2번, 3번 기다려서 최종 확인까지를 거치려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의 거래를 완전히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액에서는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이상 확인을 기다리는 것까지 해야 완전히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